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 분양 물량이고요.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최대 50%까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이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인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오늘은 중복 청약 가능한 추첨제 50%, 민간 사전 청약 중흥 S클래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제 물량이 최대 50%까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양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양 물량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4차 민간 사전 청약 전체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분양 물량이 이제 중흥 S클래스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흥 S클래스의 물량의 당첨자 발표일이 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있는 이 빨간색의 날짜는 당첨자 발표일을 기재를 해 놓은 것인데요. 이 당첨자 발표일이 만약에 틀리다면은 중복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상단의 3개의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을 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4차 사전 청약 물량들,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있는데, 위에 있는 3개의 물량들은 모두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호반, 검단 신도시의 호반 같은 경우에 1월 19일이 당첨자 발표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평택의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도 1월 19일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습니다. 2개가. 그래서 이 2개의 물량 주계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 3개의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는 중흥을 청약 신청을 하시고, 두 번째는 호반이나 대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 이유는 1월 19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일 풍경채 1월 20일에 당첨자 발표일인 이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호반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첨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호반의 물량 말고 평택의 대방의 추첨제 물량이 있는 물량을 신청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 전략들을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첫 번째로 중흥 S클래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호반하고 제일풍경채, 대방 모든 물량들을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이 중복청약 3개의 분양 물건이 중복청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호반하고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청약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민간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공공 사전 청약처럼 이제 토지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물량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2기 신도시에 진행이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빠르게 본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검단지구에 이제 AB 20-2 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총 1448세대 중에 1344세대. 규모가 이렇게 조감도를 봤을 때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적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요. 1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72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점제 100%,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100%의 물량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01제곱미터와 147제곱미터 같은 경우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50%하고 추첨제 물량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시기가 2022년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민간 사전 청약 물량입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지 같은 경우에 검단 신도시 내에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이나 마곡하고의 접근성이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검단 신도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역사가 이 검단 신도시에는 3개의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제 제1역사, 2역사, 3역사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분양 예정인 중흥 S클래스의 위치를 본다면 이제 제3역사 신설역이 생기는 제3역사 인근의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흥 S클래스의 위치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호반 서밋이고요. 중흥 S클래스 바로 옆이 이제 제일풍경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중흥 S클래스와 나머지 2개의 분양 물량들하고 거의 유사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설역 인근에 상업시설이 있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상업시설과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소음적인 측면들, 물론 상업시설의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주거의 쾌적성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업시설이 있다면 상업시설과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바로 붙어있기보다는 아파트 단지 하나 더 건너서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업시설과 붙어있는 이 호반과 제일풍경채보다는 좀 소음 측면에서 좀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쾌적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자연에 있는 산이라든가 강 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보면 공원이나 호수공원 같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흥 S클래스 바로 옆에는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른 물량들보다 중흥 S클래스의 물량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같이 이 중흥 S클래스하고 제일풍경채의 입지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검단 신도시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인프라들이 확충될 그런 신도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입주 물량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격의 조정들, 전세가의 조정들 이런 것들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입주가 다 완료되게 됐을 때는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주변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중흥 S클래스의 위치이고요. 분양 가격은 84 타입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4억 5,300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제일풍경채 3차인데요. 이 아파트의 사전 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의 분양가가 4억 6,070만원. 그리고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의 분양가가 4억 6,400만원이기 때문에 세 단지의 분양 가격이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차 된 아파트의 가격들이 이제 유사 평형들이 4억 원대의 실거래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단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억 5천만원 선에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세 개의 단지의 입지가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을 끼고 있고 상업시설과 인근에 있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주변 단지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적정한 가격대, 저렴한 가격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을 했던 제일풍경채 검단 1차 같은 경우의 위치인데요. 여기는 두 번째 역사가 생기는 곳하고 바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었습니다. 분양 가격은 4억 7,800만 원에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굉장히 우수했는데 지금 분양하는 물량들보다는 가격이 다소 비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도 좀 치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민간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개의 블럭들이 모두 다 입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단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이 남쪽이고요. 보면은 정남향으로 이제 구성이 된 아파트 단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동향으로 구성이 된 곳들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중앙의 공간들이 이렇게 뻥 뚫려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방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뷰 같은 경우에도 동강 거리가 그렇게 작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것 같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7이 A타입 같은 경우에 93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하고 침실 1과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은 없지만은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 알파룸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발코니도 있고 알파룸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은 효율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이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이고요. 앞서 본 7이 A타입보다는 평면 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양쪽으로 이렇게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통풍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방 같은 경우에 안방과 침실 1,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이쪽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도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창이 전면창과 또 이쪽 부분에 추가적인 창이 있기 때문에 통풍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네요. 84A 타입 같은 경우에 49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리고 맘스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추가적인 알파룸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없는 모습이지만은 주방에 팬트리가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A 타입의 평면도는 이제 맞동풍이 가능한 4베이의 혁신 평면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4B 타입도 한번 살펴보시면 25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언뜻 보기에 7이 B 타입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평면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것이 7이 B 타입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이 B 타입보다는 84B 타입이 공간감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양쪽으로 나 있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공간이 7이 B 타입처럼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방 같은 경우에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84A 타입보다는 구성이 좀 못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는 평면 구성으로 보여지네요. 101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세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50%가 추첨제 물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가점자의 분들이라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베이로 구성이 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하고 침실 1과 침실 2 그리고 추가적인 알파룸이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안방에 있는데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창문도 잘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별도의 팬트리 공간은 없지만은 이제 주방에 팬트리가 크게 있고요.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도 추가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지네요. 147 타입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5세대로 이제 구성이 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이제 하층과 상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안방, 드레스룸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하고 그리고 별도의 팬트리 공간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팬트리 공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상층에는 이러한 또 가족실이 있는 추가적인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층과 하층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데크라든가 또는 침실 공간 그리고 마스터룸 그리고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까지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층과 하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물량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세대가 이제 5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었을 때는 2년 이상 인천 계속 거주자에게 50%, 그리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50%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선정 방법은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 그리고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50%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가점자의 분들이라도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예치금을 모집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시면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청약 1순위 체크포인트 중에 1순위 청약 조건을 만드셔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청약의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에도 청약 신청을 하시고 일반 공급에도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어떤 것인지 이제 기간 추천이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것인지, 이제 청약 통지양 여부라든가 세대주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득 또는 자산의 기준 같은 것들도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보신 다음에 내가 어떠한 특별 공급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별 공급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두 개를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록 할 건데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보면은 이 추정 분양 가격이라든가 추정 본 청약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추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시기가 미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수는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이제 소유하면 사전 당첨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여러분들께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공공사전청약과 민간사전청약이 있습니다. 지금 사전청약은 민간사전청약이죠. 이 민간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첨이 되게 되면은 다른 민간 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청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공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전청약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제 민간 분양을 넣을 수 있지만, 이 민간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전청약의 지위를 이제 포기하고 민간 분양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민간 사전 청약을 내가 이 지위를 포기하고 다른 민간 청약을 신청을 했을 때 이 계좌가 그 청약 통장이 계좌가 부활하는 시기가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민간 사전 청약을 내가 지위를 포기하고 다른 사전 청약을 신청할 때는 좀 시기가 넉넉하게 한 뭐 일주일 이전에 미리 이 사전 청약의 지위를 포기하고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이러한 민간 분양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시기가 앞서 가지고 하루 전에 민간 사전 청약 지위를 내가 포기하고 청약 신청했을 때는 이 계좌가 부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좌 부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보게 된다면 10일에 사전청약 특별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11일에 사전청약 1순위, 그리고 12일에 2순위 사전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일에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4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 책정이 되었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만 원 선, 그리고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 3,400만 원, 그리고 상하층으로 되어 있는 147제곱미터 5세대 좀 작습니다. 10억이 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는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84제곱미터, 72제곱미터는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이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392세대의 이제 세대수가 많고 추첨제 물량이 50%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3개의 동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물량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첨제 물량이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가점자의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첨제가 있는 물량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꼭 이 검단 신도시에 입성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그런 평면대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평형대가 높은 것들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그런 청약 전략들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3개 동시 청약이 가능한 검단 신도시 물량들, 평택의 물량들 보시면서 본인 스스로 많이 좀 공부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지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주택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